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미국의 할로윈 그리고 광군절, 중국이죠. 이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이요. 열심히 고민을 해봤는데 단순히 싸니까 사세요라고 소비를 조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젠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구매에 의미가 부여되고 그것을 즐기며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되는 하루로 자리를 잡은 건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 국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박민영의 SNS 프로그램도 모두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식방송이고 경제방송이니까 이 주식 사세요, 이 종목 파세요 이런 얘기를 넘어서서 경제 전반의 이슈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슈들 또 어찌 보면 시청자분들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면서 같이 공감해 나가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방송을 하는 저뿐만 아니라 보는 여러분들도 함께 즐거울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가볼게요.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이 이 모양이다 보니 양지수가 이렇게 크게 밀리다 보니 포트도 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포트 보고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곧장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포트는 일단 빨간불 켜는 종목 한 종목 있어요.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는 한국전력 5% 정도 수익 구간이고요. 신세계푸드가 5% 손실, 하지만 두 주밖에 없어서 일단 손실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인터로저는 1%, 소폭 손실이고요. 서울반도체가 낙폭을 좀 키워요. 오늘 IT주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반도체 역시나 6.7% 떨어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손실권이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분들과 오늘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죠. 상대적으로 오늘은 마음이 조금 편안해요. 고향에 돌아온 느낌. 이 두 분을 함께 마주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대리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방송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박재영 차장님께서 오셨고 두 분이 모처럼 이 원년 멤버가 이렇게 마주했는데 권 대리님 표정이 썩 좋지 않아요. 정희진 팀장님 안 계셔서 그러신가요? 네, 무척 기대하고 나왔는데요. 참 아쉽게도 일주일에 한 번 기다려지는 날이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박재현 차장님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오늘 좀 포트도 좀 박재현 차장님과 함께 좀 요목조목 한번 검토를 해가면서 새롭게 한번 또 고민을 같이 해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박 차장님이 정말 어이없다는 듯이 코드 쓰면 팍 찌셨는데요. 박 차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죠? 반가우시죠? 일단 두 분. 반갑죠. 반갑고요. 다음에는 다시 이제 대타 섭외가 오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패널을 보고 저도. 네, 두 분 다 워낙 저희 원년 멤버로서 친하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라 생각 들고요. 오늘 포트를 박 차장님과 요모조모 따져보겠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권 대리님, 지금 현재 포트 4종목 있습니다. 요모조모 따져서 어떻게 바꿀까요? 우선적으로 이제 손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종목들, 이제 신세계푸드, 서울반도체 이런 종목들하고 또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가가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 한국전력이 상대적으로 좀 이익 감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간에 올라갔던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 유가가 하락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노리는 어떤 그런 투자 전략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세계푸드도 이제 방어적인 측정에서 이제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내수주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 영향이 덜 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어찌됐든 지금 기관이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팔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반도체 또한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LED 관련돼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회빅 무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중국의 LED 진출이 다시 한번 부각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추세상으로는 지금 모두가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현금화를 좀 높이거나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시즌이 아닌가 해서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투자 전략을 좀 고려를 해야 될 시기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손실폭 더 키우기 전에 일단은 현금화 시켜보자라는 쪽으로 의견을 주신 거고요. 박 차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현금 비중 좀 있잖아요. 제가 어제 출연했을 때 한 180만 원, 네, 182만 원. 절반 정도죠? 절반 정도 현금 비중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떨어지면 또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오늘 미국장 한번 열려봐야 알 것 같아요. 미국장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제 이제 쉬는 날이었으니까 미국이 급락한 이후에 어떻게 반응을 줄지, 급락한 이후에 또 떨어질지. 뭐 오늘 화웨이 CFO가 뭐 체포됐니 막 하면서 또 선물시장 나스닥 선물 이런 데 또 흔들리고 있는데 좀 추이를 지켜보고 빨간불이 켜졌잖아요. 지금 미국 급락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는데 여기서 본인을 너무 확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난 맞출 수 있어. 내가 이러고, 저점을 잡을 수 있어. 이런 확신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좀 많이 다치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쳐서 게임을 못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살아남아 있으면 결국은 시장은 언젠가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거 따라잡으면 되는 거니까 좀 덜 다치게 지금은 안전운전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뭐 지금 빨간불인데 괜히 신호 위반해가지고 사고 크게 나지 말고 지금 현금 비중 저는 많이 눌려 있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뒤에 좋은 이제 타이밍이 오겠죠. 좋은 타이밍이 오면 그거 좀 잘 잡으면 12월 달엔 결과가 좀 좋을 수도 있어 보여요. 아, 그래요? 12월 저희 목표 금액이 410만 원이에요. 달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 있잖아요. 이대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정말 실제로 경기가 다 부러지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와르르 무너진다. 그렇다면 그때 이 박민영 SNS 프로그램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 대리님. 그렇게 될 가능성은 조금 좀 낮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좀 폭락장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만약에 좀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 같다 그러면은 투자 대안으로는 뭐 인버스를 뭐 사서 예, 다른 좀 대체 투자로 좀 대안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방면에 또뭐 배당주라든지 또 뭐 이제 좀 보수적인 내수주들이 약간 좀 그래도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 예, 그 지속적으로 또 폭락장에서도 이렇게 좀 대응을 하는 것도 방송에서는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인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긴요. 뭐 시장이 늘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 최근에 좀 뭐 좋지 않은 순간들이 많았어서 그렇긴 했지만 어찌됐건 뭐 무난히 잘 대응을 해오면서 와가 있으니까요. 다음번에도 뭐 혹시나 우리 예상치 못한 또 급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두 분 다 약간은 보수적인 의견을 같이 주셨어요. 기억하면서 대비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분 종목은 무엇일지 곧장 열어보시죠. 딱 한 종목입니다. 권홍섭 대리님은 서진시스템, 그리고 박재영 차장님은 신대양재지. 두 종목 다 저희 박앵커의 올백과는 사연들이 있는 종목이에요. 박 차장님, 신대양재지 올해 정말 10만 원 넘었다가 고점 대비 40% 이상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폐직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뭐 이런 우려로 인해서 주르륵 흘러내렸는데요. 뭐 이제는 제지주도 실적주다 막 이런 타이틀 달고 엄청 갈 때가 그리워요. 지금 또 한 번 그런 거 노리고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많이 빠졌으니까 이게 사실 밸류에이션 말하기 입에 담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인데 2019년도 PER이 2.7배예요. 뭐 그러면 한 2년만 2, 3년만 버티면 이 정도 수익에 2, 3년만 버티면 본전을 뽑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 그리고 폐지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점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폐지 가격 6%, 7% 빠졌는데 가격은 40%가 넘게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안 좋은 거 적자 아니야? 폐지 가격이 올라서?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오해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오해를 비롯한 하락이 일어났는데요. 실적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폐지 수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 폐지 가격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폐지를 수입을 안 했거든요. 이제 우리 중국은 더 이상 환경 문제 때문에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폐지 수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남아도는 폐지가 원래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남아 돌게 되고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폐지를 가지고 만드는 골판지,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우리가 뭘 하나 집에서 음식을 사더라도 택배로 시키죠. 골판지를 통해서 택배 상자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폐지, 원재료 가격은 떨어진다.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이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실적은 계속 좋을 거예요. 근데 중국이 최근에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수입을 늘리고 있긴 해요. 중국 이제 수출량이 늘긴 했는데 이유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전쟁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산 폐지를 수입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미국 공격할 게 별로 없으니까 뭐 밀 이런 거에 관세 올렸잖아요. 네. 폐지에도 관세를 올렸습니다. 25% 관세를 올려버리니까 미국산 폐지가 없으니까 국산 폐지, 그러니까 한국산 폐지가 수출이 된 거고, 그러면 중국으로 가야 될 폐지가 어디로 가요? 돌아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폐지 관련된 수출은요, 수입으로 계속 5만 톤 이상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의 폐지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폐지 가격은 계속 떨어질 거고, 원가에 대는 부담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뭐 골판지 가격은 계속 뭐 크게 차이가 없고요. 중국이나 미국과 비해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수출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이익은 계속 좋아질 건데 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중국에 수출이 된다라는 이유로. 네. 뭐 그런 것들이 오해 소지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최근에 지금 2019년 실적 전망으로 보면요, PR이 2.7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제 강의나 이런 데 나가서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실적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남편이 매월 100만 원씩 벌어오다가 네. 갑자기 400만 원을 받았어요, 월급을. 이번 땡큐. 달에. 네. 그럼 땡큐죠. 네. 그러면 그걸 다 쓰나요? 아니죠. 그렇죠. 무서워서 못 써요. 언제 또 다시 100만 원으로 돌아갈지 몰라서 한 150만 원, 200만 원 쓰고 200만 원 절약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비슷한 겁니다. 얘들이 보통 이제 이익이 이 정도까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작년 올해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뭐 오너 입장에서도 다시 이렇게 폐지 가격이 오르고 이익성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쟁여놓는 겁니다. 배당률이 5%뿐이 안 되거든요. 그거 너무하잖아요. 돈 엄청 많이 벌어서 배당 안 하면 사실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얘들이 돈 버나마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주주 친화 정책이 나온다라거나 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어제 일진파워 잠깐 말씀을 드렸죠. 네. 배당 많이 한다라고 해서 올랐는데 오늘 엠크로셋이 배당을 30%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018년 배당 성향을 네. 30% 가져가겠다. 그러면 시가 배당으로 3%가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가 반응 나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대영제지 같은 경우에 배당 성향이라든지 배당을 조금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익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반기에 실적 좋은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주가 많이 빠져서 신대영제지 오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장 이렇게 내리는데 오늘 타이밍에도 매수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세요? 이게 참 고민스러운데 이제 6만 원대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요 가격대에서 거의 다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오르다 내리다 뭐 하겠지만 결국은 요 가격만 지켜주면 6만 원만 지켜주면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은 사실 조금 짧게 가져가야 됩니다. 손절선을. 뭐 제가 손절선 제시는 5만 5천 원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은 6만 원 이탈하면 바로 쳐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게 아니면 한 5만 5천 원까지도 마디 가격 중반대까지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락 추세 여기서 크게 더 뭐 떨어질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뭐 떨어지나 오르나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보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려볼게요. 요즘에는 좀 짧은 대응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일단 뭐 강원랜드 팔고 조금 더 오르긴 했으나 수익으로 나오니까 사실 기분 좋은 종목으로 기억이 되는데 서울반도체 수익일 때 좀 덜어냈었어야 하나라는 아쉬움도 괜히 들기도 하고요. 좀 짧게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해서 가야 되나 요즘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신대양제지도 사놓고 일단 손절 라인 뭐 짧게 잡아서 한번 대응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권대리님의 다음 종목 곧장 간다면 서진 시스템인데요. 서진 시스템도 박민영이 안산 종목 해가지고 뭐 3마리 토끼를 잡는 종목 해서 저 안 사고 잘 갔었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권대리님의 종목이었었죠. 3마리 토끼 얘기 다시 해주시죠. 네. 우선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G 관련돼서 이제 수혜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일단 2019년 1월, 3월부터는 이제 5G 상용화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11월 내에 주파수 경매가 완료가 됐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5G 관련 장비들이 납품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이제 9월 말부터 이제 납품이 시작이 됐고요. 4분기부터는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G 매출 증가는 2019년 동사 실적을 성장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장비 쪽 매출액만 전년 대비해서 20% 늘어난 2,228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가 5G에 대한 수혜 일단 첫 번째가 나왔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ESS 장비입니다. 이제 삼성 SDI를 통해서 ESS 장비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올해까지는 뭐 ESS 장비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끝날 것이다라는 좀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폐쇄하는 결정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대체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ESS 쪽에 대한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는 지금 현재 뭐 공장을 많이 이제 짓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한 이제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자동차향 매출입니다. 네. 이제 자동차 쪽에 이제 자동차 쪽에 이제 부품들이 이제 납품할 예정인데 최근에 이제 발레오라는 회사하고 프랑스 그 부품 회사인데 거기에 한 35종의 부품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매출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버그워너라는 이제 그 비사라는 이제 자동차 우리가 그 룸미러 보면 이렇게 쇳덩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납품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동차와 그리고 5G 통신 장비 그리고 ESS 이 세 분야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할 것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 정도 3월 정도에는 아마 이제 폴더블 폰 출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간 이제 메탈 케이스가 이 회사가 납품을 하게 되는데 그 폴더블 폰의 좀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한 단면으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폴더블 폰에는 이제 접히고 그리고 뭐 많게는 이제 세 면까지 나오는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 메탈 케이스가 거의 3개 증가, 그러니까 1개 들어간 것이 3개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뭐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화웨이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4G 관련돼서는 인도의 릴라이언스 업체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화웨이가 이제 미국과 호주를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AT&T라든지 뭐 브라이존 그리고 뭐 스프린트 이들 기업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현재 점유율 3% 정도 되지만 만약에 한 10%까지 올린다면은 동사가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와의 협력 관계를 예상했을 때는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이요. 저희에게는 다 기억이 있는 종목이고요. 7월부터 9월까지 쭉 올랐다가 9월부터 11월까지는 함께 내려왔던 종목. 그리고 지금 다시 33,0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박 차장님 의견 주실까요? 박 차장님도 기억하시죠? 이 종목 저희 얘기 나눴었던 것들. 지금 5G가 오늘 뭐 이게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화웨이 CFO 체포됐다는 소식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다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사실 최근에는 뉴스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잘 들어맞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슈가 있는 이런 쪽은 조금 꺼려지게 돼요. 뭐 5G 12월 1일 날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뭐 그런데 그 이후부터 막 빠지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악재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길게 보면 결국은 우상향하거든요. 오를 때보다는 조금 떨어질 때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원래 이제 제 스타일은 오르는 종목을 사는 게 스타일인데 네. 요새 그게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 좀 조정받았을 때 뭐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이제 뭐 조정 기간이 좀 길었잖아요. 8월부터 뭐 한 10월까지 빠졌으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또 탄력적으로 오르고 그러니까 좀 조정받는 것들을 보면서 분할해서 가져가는 게 저는 뭐 만약에 산다라고 한다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참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해주셨었죠. 요즘엔 좀 제가 잘 지켜가고 있는데요. 음악이 나오네요, 벌써요. 서진 시스템, 신대양 재즈. 네, 오늘도 고민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권 대리님. 네. 서진 시스템 담는다면 뭐 어느 정도로 담아도 괜찮다고 자신하십니까? 서진 시스템은 솔직히 지금 뭐 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뭐 서진 시스템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목에서 이제 추천드릴 때 비중을 거의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뭐 현금 비중을 180만 원 정도 갖고 있다면 한 뭐 20만 원이나 10만 원 어치만 일단은 좀 사보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언제까지 빠질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좀 비중은 적게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종목 다 충분히 매력적이고요. 두 종목 다 그래서 조금씩 담고 싶다라는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좀 관리해야 될 종목 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한 종목을 골라야 한다. 네. 서진 시스템 오늘 조금 담아 보겠습니다. 권 대리님과 제가 그간에 참 권 대리님의 종목은 제가 사면 안 오르고 안 사면 올라가고 이러한 흐름이 참 많았었는데요. 이번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일단 33,150원에 5주 매수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봐야 되겠죠. 체결 여부는 뭐 방송 이후에 또 제가 혹시나 채팅창을 통해서라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내일 보여드리면 되니까요. 서진 시스템 담았습니다. 사실 5G나 통신 장비 쪽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은 갖고 있었고 그때 박 차장님 얘기하셨던 에듀 플러스 못 사는 것도 뭐 통신 쪽에서는 굉장히 아쉽기도 했었는데요. 담아봤습니다. 권 대리님 이번에 저희 괜찮겠죠? 아직 체결은 안 됐어요. 네, 이번에 좀 그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궁합이 안 맞았었는데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뭐 짧게나마 좀 이렇게 매수를 해서 한 36,000원, 37,000원 정도까지 한번 단기 차익 실현을 노리는 좀 그런 것에 있어서 좀 투자가 유효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서진 시스템 회사 괜찮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3분기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는데 4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G 향 매출이 발생할 것이고 또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건 이제 삼성전자가 뭐 이제 5G 장비로서는 이제 화웨이를 좀 제치고 뭐 좀 업계 1위로 좀 올라가게 된다면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서진 시스템 말고도 우리나라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 뭐 솔리드나 뭐 RF, HIC 뭐 이런 종목들이 대거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차장님 왠지 홀가분한 표정으로 계셔가지고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대리님이셨고요.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점심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